양지연의 원투펀치 203화 세 번째 이야기는 2015-2016 시즌 실망의 클럽 라리가 버전, EPL 버전. 네. 두 팀 꼽으라 그래서요. 네. 두 팀 꼽았습니다. 첼시! 첼시! 네. 에버튼. 네, 이렇게 에버튼. 실망스러운 팀. 네. 두 팀 꼽았습니다. 자, 첼시는 왜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네.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요? 그럼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 주세요. 첼시가 왜 이번 시즌 실망의 팀인가요? 지난 시즌 우승팀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원투펀치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우승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 시즌에도 사실 우승하기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 고질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고 수비 라인에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됐었고 존 테리의 또 대체자를 네. 또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또 부분적으로 좀 노쇠화되고 있는 또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문제를 드러냈던 수비 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라인은 뭐 누차 얘기한 대로 수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왕성한 활동량을 가진 수비형 미드필더의 보강이 절실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올 시즌에도 첼시가 지난 4월 18일 우에파 리그 유스리그 결승에서 또 파리 상제르맹을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유스리그. 예, 두 시즌 연속 우에파 유스리그 우승입니다. 이번에 뭐 무손다 같은 선수는 베티스로 임대가 있고 또 솔랑케 선수는 비테스로 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선수로 또 우승한 거예요. 네. 그만큼 어린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 선수 또 유스에서 올려서 경험을 이제 1군에서 좀 쌓아줘야 될 그런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 선수 영입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드진이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 좀 해결할 수 있겠지 했는데 제대로 된 게 제가 볼 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생각이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마음 같으면 사실 보드진, 디렉터부터 스카우터도 노련한 스카우터들이 있는데 제가 네. 이름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그건 사실 이 물갈이가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고 영입한 선수들을 보자면 파피 질로보지 선수 낭트에서 영입을 했는데 결국은 한 경기도 써먹지 못하고 다시 브레멘으로 지금 임대를 보낸 상황이고 바바 선수도 무리뉴 감독 시절엔 거의 활용하지 못했죠. 히딩크 감독 때 이제 와서 여기 조금 출장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겨울 이적 그다음에 팔카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를 결정을 했는데 역시 팔카오 선수도 확실하게 몸 상태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패. 겨울 이적 시장에는 또 파투 선수 임대도 사실 문제가 좀 많았던 상황이라고 보고 그 선수에 대한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을 했다면 거기에 20살의 미야즈가 선수 이 선수도 아직 밸런스 자체가 완성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20살이거든요. 그 20살 연령대는 사실 첼시의 지금 유스팀 19살 이런 쪽에 어린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굳이 20살의 이런 선수를 또 미국에서 영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 시즌 전에 조금 기존의 스쿼드에서 정리를 해야 됐던 선수들. 뭐 이적 시장에서 유벤투스와 오스카 선수 간의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비달 선수와 뭐 바꾸는 문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미켈 같은 선수는 여러 군데서 또 영입 요청이 있었어요. 미켈은 첼시의 상징인데 보내도 돼요? 미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근데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그때는 원했던 중동팀이든 터키 클럽이든 사실 보내야 되는 시점이 맞았는데 그런 선수들 정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전혀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정말 객관적인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네. 우리 한준희 위원님한테 얘기를 또 들어보고 싶어요. 네. 발렌시아. 네. 감독이 임시 감독 2경기 했던 사람까지 해서 올 시즌 4명의 감독이 활약을 했습니다. 벌써 이 정도만 돼도 이 팀이 벌써 문제가 많다는 건데 이 누누 감독, 원래 이제 출발했던 누누 감독은 경질될 만했어요, 사실. 선수들과의 관계도 심지어 좋지가 않은 지경으로 흐르고 있었고 이 누누 감독이 라리가에서 13경기 동안 5승을 했습니다. 5승 4무 4패를 했는데 스카이 스포츠의 게리 네빌 감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16경기를 했는데 네. 3승 5무 8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경기에서 경질당한 감독이 5승을 했는데 16경기에서 게리 네빌 감독이 3승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대실패라고 봐야 되고 이 게리 네빌 감독의 3승은 발렌시아 팬들이 가장 증오하는
최근의 감독 가운데 로날드 쿠만 감독이 있습니다. 로날드 쿠만 감독이 그 4승을 했어요. 로날드 쿠만 감독도 예전에 그 중간에 왔다가 그렇죠. 시즌 마치지 못하고 이제 나가게 됐었는데, 물론 이제 경기 수가 조금 더 많기는 했습니다만 로날드 쿠만 감독의 승률에도 살짝 미치지 못하는 승률을 게리 네빌 감독이 거뒀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렌시아가 사실은 이제 라리가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도, 이거는 발렌시아 팬들은 당연히 실망스럽고 라리가 전체 팬들도 좀 실망스러운 것이 뭐냐면, 라리가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구도에 완벽하게 진입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슈퍼 3강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EPL의 빅4가 그러했듯이 사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한 팀이 더 필요합니다. 발렌시아가 정말 좋은 후보였거든요. 네. 일단 발렌시아는 돈이 있고, 발렌시아야말로 과거의 영광을 찾으면서 이 4강 구도를 좀 만들어주면 라리가가 앞으로 뭐 유로파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 3강 이외의 팀이 하나 추가가 돼서 계속적으로 좋은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고 라리가 팬들은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서 이 팀이 완전히 왜 그렇게 부진한 걸까요? 구단주가 이 싱가포르의 피터 림 씨 아닙니까? 네. 이 피터 림 씨가 제가 봤을 때는 팀 구성 자체를 그 첼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던 조르제 멘데스라는 그 대형 에이전트에게 거의 뭐 일임하다시피 해놔서 사실은 팀이, 그게 제일 큰 문제. 그렇죠, 안 좋게 되는 이제 첫 단추를 꿰고, 네. 그 다음에 사실 게리 네빌 감독도 이제 조르제 멘데스에게서는 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누누 감독이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데려온 게리 네빌 감독도 사실은 자기와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서 친해진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또 데려왔거든요. 이 두 번의 연타, 결국은 자기와 친한 에이전트, 그 다음에는 자기와 친한 감독, 그리고 이제 게리 네빌 감독은 저는 사실은 잘한만 하면은 뭔가 좀 신선한 바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처음에는 조금 있었는데, 게리 네빌 감독이 사용했던 포메이션이 한 너댓까지 됩니다. 뭐 5백도 중간에 써봤고, 네. 공격형 미드필더를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도 놔봤고, 중앙 미드필더를 측면 미드필더 위치에도 놔봤고, 정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중도에 들어왔던 사람은 가장 좋은 전략은 예전에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였지? 그거를 한번 돌아보고 그때 거를 다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빌 감독이 뭐 처음에 한두 가지 실험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통했을 때는 누누 감독 네. 때 제일 잘 됐던 게 뭐냐? 그거를 한번 돌아봐서 했으면은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좀 오래도록 방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초보 감독으로서는 특히 이제 외국에서 온 감독으로서는 또 너무 방황을 했던 것 같고, 결국은 이것이 피터림 구단주의 아는 에이전트, 그 다음에는 아는 감독, 뭐 이런 연타에 의해서 결국은 팀이 나쁜 성적으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주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자, 에버튼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해볼까요? 네. 에버튼도 순위가 기대를 많이 했었죠. 네, 이렇게까지 쳐져 있었네요. 에버튼은 11위입니다. 맞습니다. 10위하고 지금 승점 차가 또 많이 나요. 스토크시티와. 그래서 지금 10위권 진입은 사실상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에버튼 역사상 가장 막강한 스쿼드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였어요. 시즌 전에 사실 전체적인 프리뷰를 할 때 가장 강팀의 발목을 많이 잡을 수 있는 복병 에버튼이 지목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스쿼드가 좋았거든요. 스쿼드만 보면은 분명히 강팀하고도 꽤 선전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 리버풀과의 머지사이드 더비 0대4로 대패를 했고, FA컵도 지금 준결승에서 맨유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면서 다음 시즌 지금 지휘봉을 잡기는 힘든 상황인데, 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팀과의 경기를 거의 넘질 못했어요. 첼시한테만 1승 1무. 네, 첼시한테만 좀 앞섰고요. 너무 크게 웃었나요? 맨유와 아스날에겐 더블, 그냥 연패당했어요. 네. 그리고 맨시티, 리버풀에게 1무 1패. 그리고 이런 팀들을 잡지 못한 데다가 이겼어야 될 경기들, 내용을 보면 이겼어야 될 경기들을 비긴 경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마르티네즈 감독이 기대했던 부분은 예전에도 위기가 닥쳤을 때 전술적 변화를 통해서 이걸 극복을 한다든지, 사실 이러한 그 능력을 높게 샀던 감독입니다만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을 거의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팀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가 합이 딱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즌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첼시나 에버튼 그리고 발렌시아가 뭐 다음 시즌에는 환골 탈퇴해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또 그만큼 또 팬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투펀치 203화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올 텐데요. 저희 원투펀치는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한준이, 장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계속해서 쭉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백발. 백발.